이제 기말 대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그 다음부터 계속 시험입니다. 시험 대비, 시험 대비, 시험 대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단어로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고등학교에서만 사용되는 처음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거는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예를 들자면 가장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뭐라고 할까 좀 실생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자동차 에어백. 그 자동차가 접촉 사고가 나면은 그 충돌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에어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에어백은 푹신푹신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얘기죠. 동일한 두 자동차가 달리다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힘으로 가다가 충돌했어요. 됐니? 하나는 에어백이 터졌고 하나는 에어백이 안 터졌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상태면 어디에 부딪힐까? 핸들에 부딪히겠죠. 핸들이 말랑말랑하나? 딱딱합니다. 맞아요? 딱딱한 물체끼리 부딪히면 접촉 시간이 어때? 접촉 시간이 길다 짧다? 짧죠? 예. 하나는 접촉 시간이 짧고 하나는 에어백은 어떻게 돼요? 푹 접촉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체에 받는 힘의 크기가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몸에 100N으로 순간적으로 100N으로 1초 아니 0.1초 동안 100N의 힘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N으로 1초 주는 거하고 동일한 정도의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뼈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는 순간적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지금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역학적 시스템은 앞쪽의 거를 우리가 어쨌든 끝냈기 때문에 뒤쪽은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공식 몇 가지 외워버려도 돼요. 근데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좀 더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목부터 쓰면은 2-1에 이제 02죠. 02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1 해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인데 첫 번째 제목은 그 교과서로는 101페이지 되겠죠. 오늘은 일단 이 두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보면 박한이 나와 있죠. 삼성 라이온즈야. 그죠? 타자 박한이죠. 아닌가? 맞지 싶은데 야구가 왜 자주 등장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휘두르는 정도는 똑같은데 뭐 어떤 사람은 쳤는데 뭐 홈런 되고 어떤 놈은 앞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충격량과 관련된 겁니다. 뭐가 관련된다고? 충격량. 일단 요금도 좀 하겠습니다.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운동량이란 무엇이냐? 운동량. 말 그대로 운동하고 있는 양이다. 운동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속력이 아니고 속도입니다. 뭐라고? 속력이 아니고 뭐라고? 속도. 한동안 서띄면 질량 곱하기 속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물체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그거를 뭐라고 한다? 말 그대로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충격량은 뭐라고 써놨노? 충격력이라고 써놨죠. 포인트는 이거야. 뭐다? 힘이에요. 됐니?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기호로 쓰면 운동량은 편의적으로 보통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기호로 쓰면은 스몰 p를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고? 네, 스몰 p. 라지 p는 보통 일률로 많이 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질량은 보통 m 쓰죠. 우리가 앞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속도는 v를 쓰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벡터 표시. 원래는 속도는 벡터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은 임팩트 I. 충격력이니까 뭐 쓰겠다?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이니까 델타 T 되겠습니다. 됐어요? 쉬워. 잘 들어. 질량이 5kg인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50. 됐어요? 됐어? 별거 없어. 질량에다 뭐 곱하면 돼? 속도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 방향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놈이 있어. 됐어? 이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놈이 있어. 됐어? 둘의 운동은 같나 다르나? 둘의 운동은 같나 다르나?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 운동 방향이 다르니까 운동의 종류도 좋다. 다르죠? 이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왼쪽을 뭐로 잡으라? 마이너스로 잡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질량이 5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1m/s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됐어요? 운동량 얼마입니까? 5. 됐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5kg짜리가 1m/s로 가면은 운동량은 얼마? 마이너스 5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이거 별로 힘들 거 없어요. 어떤 물체에 10N의 힘으로, 몇 N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2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몇 초? 2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10 곱하기 2 해서 20 되겠습니다. 됐나?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힘 역시 방향을 따져야 됩니다. 뭘 따져야 된다고? 힘 역시 방향을 따져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우기의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2초간 쭉 샤대기를 밀었어요. 알았어? 얼마다? 충격량 20. 맞아요? 근데 탁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왼손으로 왼쪽 방향으로 10N의 크기의 힘으로 2초 동안 때렸어요. 얼마? 마이너스 20을 받은 거야. 됐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 방향. 주의할 점은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바로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량의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됐나요? 그런데 충격량의 부호는 누구의 부호는? 충격량의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것은 부호가 결정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힘이죠. 그래서 얘는 뭐의 작용 방향이다? 힘의 작용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은 길게 갈 것도 없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냐면 지금부터 써줄 거에서 납니다. 됐어요? 별거 없어.
원래 이쪽 단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몇 가지 법칙이 있다고?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좀 불안한데 안병헌 쌤이 그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낼까봐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명칭만 얘기하고 뭐만 얘기하고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명칭만 얘기하고 일단 잠깐 눈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안병헌 쌤 저거 얘기했어요 하면 그건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됐니? 그게 낫겠죠? 그 중에 이제 이 단원명을 보니까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있겠나? 이게 좀 더 관계가 있겠나? 충격량을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뭘 다루고 싶다고? 충격량을 좀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운동량이 왜 등장했느냐? 실질적으로는 충격량을 구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힘을 재고 접촉한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구해낼 수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충격량은 뭐로도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일단 말로 쓰겠습니다.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충격, 충돌 전후의 어떤 물체가 충돌했겠죠. 그죠? 물체의 무슨 양? 누구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 다시. 충돌 전후의 뭐의 변화량과 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됐니? 말로 써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나중에 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는 것은 나중값이 충돌 후가 충돌 전이가. 후가 나중값이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느 값에서 어느 값을 뺀다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뭐에서? 운동량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로 구한다?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뭐? 운동량을 구해서 그거를 빼면 돼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충격량은 I라고 쓴다 그랬지? 맞아? I는 힘 곱하기 뭐기도 하지만 힘 곱하기 뭐? 시간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뭐해서? 나중 이거는 충돌 후죠? 나중 운동량에서 뭐를 뺀 거하고 같다? 처음 운동량을 뺀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량이니까 뭐? 델타 운동량은 스몰 p를 쓴다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요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요게 답니다. 별거 없죠?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돼. 접촉하는 시간만 알아내면은 힘이 어느 정도 쓰여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들으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는 말과 같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것은 뭐가 같다는 얘기지? 충격량이 같죠? 맞아? 요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을 하나 할게요. 질량이 같은 두 뭐라고 할까? 뭐 유리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리공을
같은 높이에서 뭐 시켰다? 뭐 시켰다? 똑같은 유리공이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탁 떨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됐어? 됐어요? 아, 이것들이 시험 치고 나니까 졸라 힘드네. 맞아? 됐어? 이때 한 개는 어디에 받아치느냐 하면은 어디에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뭐하고 충돌하고, 다른 하나는 어디에? 쿠션 방석에 충돌을 시켰어요. 됐니?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에다가 하나는 폭신폭신한 걸 하나 놔두고 하나는 딱딱한 면에다가 놓고 떨잡는 거야. 됐어? 그런데 결과가 어때? 같나 다르나? 다를 확률이 높지. 위에 건 어떻게 되고 아작이 나고 밑에 거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물론 되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쿠션에 쳐박아도 깨지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됐니? 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봐봐. 질량이 같은 두 유리공 그러면 지구니까 뭐도 같지? 중력 가속도도 같죠? 받는 중력도 같지? 그런데 어디에서 떨어뜨렸다고? 어디에서 떨어뜨렸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래 되는 거네. 일단 기준면이고요. 기준면이고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에 질량이 같은 유리공을 두 개를 떨어뜨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얘 질량도 얼마다? M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지구니까 G라고 하는 뭐가 있다?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 모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를 받지? 중력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노? 둘 다 mg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얘도 중력 얼마? 중력 mg. 그 다음 둘 다 뭐 시켰다고? 자유낙하니까 얘는 처음 속도 얼마? 0이죠. 얘도 처음 속도 얼마?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 다음에 뭐도 동일해. 높이도 동일하지. 그러면 M, G, H. G는 9.8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9.8 M, H가 뭡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들어봤어? 9.8 mH. 안 했나? 안 했어요? 아닌데? 누구 이거 안 했나? 이거 떨어뜨리면 얘가 에너지 얼마인데 떨어뜨리면 뭐 운동 에너지 얼마 되고 이거 안 했어? 안 했어요? 했을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봐봐. mg 같나 다르나? 같고 h도 어때? 같지? 그러면 둘이 가지고 있던 위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어때? 같죠? 떨어뜨렸어. 그러면 접촉하기 바로 직전 상태에 처음에 속도가 0인데 쭉 내려가서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지?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도 어떻다? 같겠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몽땅 뭘로 바뀌었을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떨어지기, 접촉하기 직전에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질량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때? 같죠? 속도 처음에 전부 다 얼마? 0. 나중 속도 전부 다 v로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럼 잘 들어. 나중 운동량 얼마? mv.
V. 됐어? 처음 운동량 얼마? M0니까 제로. M0니까 제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둘 다 값이 어떨까? 같죠? 따라서 잘 들어. 동일한 질량의 두 물체를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 운동량도 어때? 같죠? 왜냐하면 M 질량 똑같고 처음 속도 제로로 똑같으니까 맞아? 그럼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하고 같다고? 충격량이라면 이 문장 자체가 이미 뭐다? 두 유리공에 가해진 뭐는 같다? 충격량은 같은 거야. 됐니? 됐어?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도 I고 얘가 받은 충격량도 I야. 됐어? 문제는 이거야. 잘 들어. 문제는 얘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고요. 얘는 폭신폭신한 쿠션이다 이거야. 됐어? 그럼 뭐가 달라져?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어떤 시간? 힘이 이제 작용하는 접촉 시간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접촉 시간이 달라져요. 됐어? 그러면 둘 다 I로 충격량은 같은데 뭐는 같은데? 충격량은 같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어때? 시간이 짧고요. 얘는 시간이 어때? 상대적으로 졸라 길어지지. 분명히 접촉 시간이 같아 달라. 그런데 이 두 값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짧은 충격량은 동일한데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이게 졸라 큰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야. 됐니? 그럼 물체가 모양이 변형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게 누구죠? 그게 힘이죠. 힘이 누가 더 크게 작용해서? 왼쪽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꼬라박는 놈이 어떻게 된다? 깨질 확률이 높아진다. 됐습니까? 그 그림이 교과서로는 103쪽에, 교과서로는 103쪽.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왜 이렇게 못 찾노? 메가스터디로는 136쪽에, 134쪽에 나옵니다. 맨 밑에. 그래프 보입니까? 교과서 보셔도 되고, 메가스터디 보셔도 돼요. 됐어요? 거기 보면, 교과서 103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103쪽에 있는 그래프,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로는 134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세로축이 뭡니까? 세로축이 뭐죠? 힘이죠. 됐나? 가로축은 시간이죠. 됐나? 그럼 잘 들어.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두 개를 곱한다라는 의미는 뭐지? 곱한다라는 것은 F하고 시간을 곱하면 뭐를 구하는 거고? 뭐를 구하는 거지? 충격량을 구한다는 의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그래프에 지금 곡선 그래프 나와 있죠? 곡선 그래프 말고 그냥 직선 그래프라고 해보자. 뭐라고 해보자? 이게 F고요. 이게 T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 이때 잘 들어요. 요 면적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뭐 같노?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게 이 면적을 구한다는 의미 맞나?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삼각형을 구할 때도 F에다가 T를 곱하고 다만 뭐를 2분의 1을 곱한다라는 측면만 있지 세로축과 가로축의 물리량을 곱한다는 것은 그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뭐를 구한다는 말과 같은 거다. 면적을 구한다는 말과 같은 거고 이 그래프에서 두 개의 곱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충격량이죠. 됐어요? 그럼 이 말이에요. 그 그래프에 보시면 A하고 B는 면적은 어떻다고 돼 있어? 아래 넓이는 어떻다고 돼 있어? 실제로 너가 이런 곡선이 이루는 면적 구할 수 있나 없나? 지금 못 구하니까 면적이 어떻다고 뒀습니까? 하나는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A, B 뭐 반대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 됐어? 근데 내가 스터디든 지금 교과서든 거기 주변에 있는 글을 보면 이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각각의 면적을 구해봤더니 두 면적이 어떻대? 같다고 돼 있거든. 넓이는 A가 이루는 이 면적이나 B가 이루는 이 면적이 지금 같다고 돼 있지. 그런데 세로축이 뭐야? 힘이고 가로축이 T니까 면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두 개를 뭐 한다? 곱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됐나? 그럼 이 두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물체 A와 B에 가해진 누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이때 A는 작용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맞아? 짧죠? 그 다음에 B는 작용 시간이 훨씬 어때? 길죠? 맞아? 그랬더니 작용되는 최대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달라지지? 힘은 누가 좀 더 세게? A가 훨씬 세게. 이 얘기예요. 됐어? 됐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닥치고 외워야 되는 거.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하나 물어볼게. 질량 1kg짜리가 2m/s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량 얼마? 2. 이쪽으로 2m/s로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말 없으면 마이너스 2. 됐어? 당연히 제가 일부러 안 한 것도 있는데 단위는 뭐는? 단위는 쉬워요.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단위가 뭐고? 우리가 아니 그건 기호고 단위. 그람수나 킬로그램수나 이것도 내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야 이거 무게 얼마야 뭐 이래 물어봤어. 그러면 3kg요 뭐 500g이요. 그냥 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가장 편안한 거 쓰면 되잖아. 근데 물리에서 예를 들어서 단위를 지정 안 해주고 야 이 질량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로 약속돼 있다고? 킬로그램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뭐로 약속돼 있다고요? 그램으로 묻지 않는 이상은 킬로그램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됐니? 따라서 질량에다가 킬로그램에다가 속도는 미터/초죠. 이게 단위예요. 얘는 쉽지? 그냥 두 개 단위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의 단위는 뭘까? 충격량은 힘의 단위는 기호는 F, 단위는 뉴턴에다가 뭘 곱했다? 뉴턴 초 이래 되는 거야. 됐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래 되는 거야. 1kg/m 하고 마이너스 1kg/m는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으나 방향은 어떻다? 서로 반대다 이 말이죠. 무슨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 반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충격량이 한 놈은 1N고 나머지 한 놈은 마이너스 1N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던데? 같은데 힘이 작용한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요거 두 개는 외워야 됩니다. 됐어? 했는 김에 하나 더 충격량과 누구의 관계? 운동량의 관계는 충격량은 그 물체의 충격을 받기 전후에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에서 보너스 잘 들어. 충격이 꼭 이런 것만 충격이 아니야. 잘 봐.
얘도 충격받은 거 있어 없어? 떨어지기 직전까지 충격받은 거 있어 없어? 없는데 운동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럼 충격량이 발생한 거야. 알았어?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이 가해지고 뭐가 가해지고? 힘이 가해지고 일정 시간 작용을 하면 걔가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엄밀히 얘기하자면 알짜 힘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힘이 가해지기 전후. 시점은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짐.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운동량 요거 충격량이 같다면 뭐가 같다면? 충격량이 같다면 작용 시간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달라지는데 시간과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비례 반비례. 충격량이 같을 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작용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즉 짧게 닿을수록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 이게 참고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그거 해줬잖아. 가속도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 분해? 델타 t 분해 델타 v. 요게 속도 변화량이잖아 원래는. 맞아? 그 다음에 F는 뭐지? F는 ma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잘 봐라. 자, 충격량은 뭐라고? F 델타 T죠. 맞아요? F는 뭐하고 같다고? 여기에 이제 대입되는 게 F는 MA를 집어넣으면 MA 델타 T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여기에 다시 뭘 집어넣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쓰면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곱하기 델타 T 되는 거 맞나? 델타 T 남은 거 뭐? M 델타 V죠. 델타는 앞으로 빠질 수 있어요. 델타 MV 되죠. MV가 뭔데? 운동량의 뭐? 델타가 뭐? 변화량. 됐습니까? 하나만 더 강조합니다. 운동량, 충격량 외우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뭐라고?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짧게 외우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뭐 전에? 충돌 전후 또는 충격 전후 혹은 힘이 작용하기 전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작용 후에서 항상 작용 전을 빼주면 된다. 운동량을 구해서. 그럼 이 말이네. 어떤 물체의 충격량을 구하는 식은 힘주고 가해진 시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나 아니면 질량하고 속도를 줄 가능성이 높나? 너가 선생이면 힘하고 시간 줘가지고 두 개 곱하는 거 그냥 떨렁 주겠나? 아니죠. 질량하고 속도 변화 줘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뭐를 구하게 하고 충격량을 구하게 한 다음에 이때 작용된 시간이 몇 초야? 그럼 뭐까지 구할 수 있다?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1차원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 작용한 충격량이 같다면 뭐가 같다면? 충격량이 같다면 이때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두 면적이 같다고 나오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거기에 따라서 작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힘은 커진다. 물체가 변형될 정도는 누가 더 큰 힘을 받았느냐가 좀 더 크게 작용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쫙 정리하면 아마 뒤에 있는 문제 앵간한 거 다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중에 하나를 숨긴다 그랬지?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요거는 안병헌 쌤이 만약에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이 교과서 안에도 살짝 언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요번 주 우리가 내일 모레죠? 목요일날 수업할 때 운동량 보존을 건드릴지 말지 아니면 다른 파트를 나갈지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상으로는 오늘 했는 게 100쪽에서부터 해서 한 103쪽까지 그냥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됐니? 대표적인 예가 이거다. 야, 공 주고받을 때, 패스할 때, 공 받을 때 이래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손가락 다 날아갑니다. 그죠? 왜 받습니까? 받을 때. 뒤로 당기면서 받죠? 그 말은 공과 손이 접촉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가져가가지고 손에 가해지는 힘을 어떻게? 줄이기 위한 거다. 됐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 건트 글러브 끼잖아. 복싱 할 때. 그죠? 이게 푹신하잖아. 이거 UFC 하는 거는 조금 딱딱하죠? 작고. 맞아? 그러면 복싱 선수가 때리는 거 하고요. UFC 선수가 예를 들어 턱주가를 때렸다 합시다. 알겠습니까? 좀 더 큰 힘을 받는 건 누구? 접촉 시간이 어디가 짧을까? UFC가 짧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주는 쇼크는 어디가 크다? UFC가 크겠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원래 권투의 역사를 보면 맨주먹으로 싸웠거든요. 오케이? 네. 그러다가 건트 글러브를 꼈어요. 왜 꼈을까? 왜 오래 하려고? 잘 들어, 이거였어요. 맞는 사람 보호야, 때리는 사람 보호야. 이게 희한하게도 때리는 사람 보호였어요. 맨주먹으로 싸우면 손이 아파가 못 때려요. 그러니까 맨주먹으로 때리면 쿠션이 있을 때와 달리 전부 다 접촉 시간이 어때? 짧으니까 충격이 그대로 다 전해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파이트 싸워! 이러는데 몇 방 때리다가 정타를 맞았으면 맞은 놈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빨리 끝나지. 좀 치고받고 오래 싸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치고받고 서로 KO 안 나오고 때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때리던 놈이 씨발 도저히 아파 못 치겠어 이지라는 거야. 됐어.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건트 글러브가 생긴 거예요. 대신에 건트 글러브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접촉 시간을 예를 들어서 둘 다 똑같은 건트 글러브 쓰면 접촉 시간은 늘어나는 게 비슷하다고 치면 힘이 더 센 놈이 때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충격량이 어떻게 돼? 증가해서 이게 데미지가 미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잽이라는 게 뭐야? 톡 끊어치는 거지. 그러니까 쿠션인데 접촉 시간을 어떻게 해? 짧게 해가지고 톡 때리면 아무래도 이 덩어리 들고 내가 톡톡 때리려면 세게 움직이게 돼, 살살 움직이게 돼. 살살 움직이니까 순간순간 가해지는 거는 힘은 그렇게 뭐 세지는 않은데 내가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떻다? 데미지를 톡톡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짜 권투 선수하고 싸우면 정타 맞는 것보다 일반인들은 뭐 때문에 잽 한 4방 맞으면요 주저앉죠. 잠깐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두개골이 흔들립니다. 멍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질문. 다음 시간에 뭐 됐든 안 됐든 그 뒤에 뭐 교과서 104쪽 보시면은 충돌과 안전장치 되어 있는데 사실 역학적 시스템은 이걸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운동량 보존과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눈치껏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